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집값을 안정을 시켰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뭐를 안정을 한 게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형국은요, 제가 볼 때 우리 강화도 전등사 있잖아요. 강화도 전등사에 가보면은 이 나부상이 있어요. 나부상. 나부상이 있어요. 이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벌거벗은 여인의 조각을 어디다 해놨냐면 이 추년 밑에다 해놔가지고 천마를 이렇게 받드는 조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얼굴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이 천마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거예요. 받들고. 그러니까 이게 관련된 설화가 있어요. 도편수 설화가 있는데 전등사를 중수하려고 도편수가 그 대목장이잖아요. 근데 40이 넘도록 이렇게 혼자 살아요.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주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주막에서 일하는 여인을 보고 서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날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술 마시러. 그러는데 이 도편수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한 여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랑을 하기로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도망갔다 이거예요. 돈을 다 챙기고 나서. 그러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도편수가 그렇게 일주일 넘게 있으니까 나중에 스님들이 이거 기도를 해라. 회양을 하고 도편수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성을 다해서 법당을 지어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런 하느냐.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더 이상 이렇게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죄를 그 업보를 소멸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조각상을 천마를 평생 이렇게 떠안는 그 식으로 업을 소멸해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설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게 원숭이 상인데 전등사에는 사천왕상이 없다. 그러니까 사천왕상이 없으니까 이 원숭이 이 조각상으로 해가지고 네 귀에다가 천마 네 귀에다가 다 조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악기를 물리치는 그 수호신 역할을 한다. 건축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민간에 내려오는 설화로는 이런 사랑 도편수의 사랑 이야기가 아주 이야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면은 지금 형국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가 이렇게 하중이 걸려 있어요. 하중이 이렇게 하중이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중이. 이 하중을 스스로가 받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가격 폭락, 부동산 집값 가격 폭락 그 하중을 받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정책이 무슨 정책? 세금 정책으로 이거를 받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 종부세예요. 종부세. 이 종부세 대책이 만일 완화를 안 하고 지금 완화를 안 하고 그대로 유지했다면 어떻게 했겠느냐. 유지했으면 이거 견딜 다주택자 없다 이겁니다.
다 팔아야 돼요. 2021년 종부세를 곡소리를 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해버리면은 안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팔고, 안 팔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버틴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어요. 팔 수밖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기존의 매물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안 그래도 거래 절벽이 와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더 내놔 버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가 커진다. 게다가 지금 이게 시장은 있잖아요. 이 시장은, 이쪽에 있는 시장은 지금 외부 변수가 어떤 게 있느냐. 아주 안 좋아요. 금리 같은 거 있고,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누가 집을 사겠느냐 이거예요.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끌 해가지고 그나마 샀던 사람도 그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연끌해서 샀던 사람은 파는 게 답이다 라는 결론이 되잖아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견딜 수 없으면 내놔야 된다 이거,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형국에 있어서 세금으로만 본다면, 세금으로만 집값을 본다면은 이 세금 종부세를 유지를 하면은 당연히 팔아야 돼요. 근데 종부세를 완화를 하면은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다 이겁니다. 집값을 올리고 내려가는 걸 여기서 떠받드는 형국이다. 그 정책이기 때문에, 올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의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접점을 대립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 사람도 조금 가져도 되겠네 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완화 국면이 현실화 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원하는 만큼 로드맵을 말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 2022년은 그 종부세령이 고쳐져 가지고 공정가액 비율 60%는 그 고쳐졌다 이거예요. 개정이 됐다. 그런데 다른 세법, 세율 낮추고 다른 이제 발표했던 거 종부세법 완화, 그거는 지금 법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2022년은 공정가액 비율 60%로 계산한 그 정도 금액만 완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 종부세도 내가 견디기가 힘든 사람은 내놔야 되는 거고 팔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부담, 그 정도 완화된 가격으로 내가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 하면 이제 버티는 거고 보유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책이 시장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26번의 정책을 내놔 가지고 100점 100패 했잖아요. 시장을 못 이겼다고요. 시장을 이길 줄 알고 세금 정책으로 어마어마하게 수요 억제 정책을 줘가지고 시장을 이길 줄 알았죠. 시장을 리드를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시장을 못 이겼잖아요. 26번 다 100점 100패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분명코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을 했어요. 세금 정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게 역사가 말해주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 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또 100점 100패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 있든 간에 세금 정책으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켰다. 올라가는 거를 안정화시켰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전제가 틀리다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가격의 하락의 이 하중을 세금 올리는 정책, 세금 정책으로 어느 정도 받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정책을 펴가지고 가격을 하락을 시켜가지고 안정을 시켰다. 그 말은 아예 성립이 안 된다.
그거는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본인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비난을 할 수 있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뭐 정책으로 뭐 이어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실무선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니까 실무선에서는 이런 세금 정책을 자꾸 이렇게 가격을 좀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종부세 완화 정책. 그런데 그것이 세법이 개정이 되지를 종부세법과의 개정을 못 되니까 그냥 5년 내에는 그런 정책이 유지되겠죠. 언젠가는 2년 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다수당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세법이 종부세법이 완화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올리는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다. 5년 내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의 이거는 정책일 뿐이에요.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기니까 시장의 외부 상황이 악화가 되면 폭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악화가 되면 폭락이 되는 거, 어정쩡하면은 지금처럼 거래 절벽이 이루어지는 거고, 외부 상황이 좋아지고 금리가 확확 떨어지면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집값은. 그리고 집값도 부동산도 250만 원을 막 공급한다 하잖아요. 서울에만 뭐 이쪽 수도권에만 100만 원 넘게 하고 서울에만 10몇만 원을 공급을 한다니까. 그것도 역세권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외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전문가가 세금으로만 보면은 집값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방향성은 읽을 수가 있는데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세금 정책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뭐 집값 내려간다 집값 올라간다 그거를 막 판단하는 전문가가 있을 수 없고 있다면은 용한 점쟁이가 전문가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용하니까. 그런데 이 세금 정책의 방향이 중요해요.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가격이 가령 올라가고 있는데 오르는 쪽으로 이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책이 오르는 쪽으로 정책을 펴부르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100%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2018년 때 그때가 그거였잖아요. 2017년 12월 달에 그거 나왔잖아요. 김현미 장관이 다주택자 보고 집 더 사가지고 임대 해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내놨잖아요. 집값 올라가는데 그 정책 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의 방향이 오르는 방향이면은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책도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는 거는 당연히 맞죠. 누가 봐도 100% 올라가죠. 내려가고 있을 때 내려가는 정책을 쓰면은 당연히 내려가죠.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종부세를 그대로 종전처럼 개정 안 하고 유지를 해버리면은 강화하는 식으로 놔둬버리면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종부세도 세금 정책이 그대로 놔둬버리면 내려가니까 당연히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폭락으로까지 금리 인상까지 겹쳐보니까 폭락의 수준으로까지 내려갈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의 속도를 좀 이렇게 제어하는 그 정도는 세금 정책이 효과는 발휘는 하죠. 그렇지만 시장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거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전문가는 없다. 단지 세금 정책의 방향이 오르는 방향이냐 내려가는 방향이냐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요동을 하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가령 세금 정책이 양도세를 올려놓고 종부세를
양도세를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그 정책은 가격이 올라가는 정책이고, 그 다음에 종부세를 꽉 해가지고 강화시켜 버리면은 집값을 내리는 정책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방향이 그거를 읽어야 된다. 세금으로.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세금으로 정책을 보면은 집값을 예상을 해보면 완화가 원하는 대로 세법까지 다 종부세법까지 개정이 되면은 이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집을 팔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현실은 정책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효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경제 주체 본인들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